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아틀라스 협회 창립자이자 작가인 조나단 워드는 팍스 비즈니스의 마리아 발티로모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및 우크라이나 외교관들과의 통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워드는 결론적으로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를 중국이 끌어들여 결국에는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내용 보면요. 중국은 미국과 아시아 각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전략을 중국 굴기가 시작될 당시부터 마련하고 있었으나 이에 반드시 필요한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런 걱정이 깨끗이 사라졌죠. 러시아가 세계적 왕따가 되면서 중국 품에 거의 안기게 됐습니다. 워드 회장은 중국의 외교 전문 몇 가지만 확인하면 이런 전략적 변화를 아주 쉽게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세계가 공분하고 있는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중국만큼은 유달리 시큰둥한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인 수상한 실험실에 대해서도 중국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에 결코 말려들지 않고 중립적인 태세를 유지하고 오히려 러시아 편을 드는 분위기죠. 이건 전쟁 전에도 이미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지금까지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있던 세계 질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외교 군사적 약화로 일그러지면서 유럽 미국 대 러시아 중국의 갈등 국면으로 재편될 것이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지나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서 힘을 못 쓰면서 아니 진짜 못 썼는지 아니면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포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벽한 전략적 승리를 거뒀으면 러시아와 중국이 오히려 서로 우위를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대결 국면에 앞장서려고 했지만 이제 러시아가 중국의 고개 숙이면서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편입되면서 미국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갈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잘났다가 아니라 러시아가 중국에 내가 너 형으로 모실게 같이 미국 깨부시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에 꼬꼬마 북한이나 이란이 같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 되면 확실히 세계는 80년대 냉전보다 더욱 심각한 대결 국면으로 빠지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띠띠비 꿈에만 그리던 완벽한 세계관 아닙니까? 적당한 악당이 존재하며 전쟁 가끔 일어나서 돈 벌고 세계인 마음대로 컨트롤해 먹고 대통령이 이 꼴 막으려고 4년간 힘들게 뛰어다녔던 건데요. 백악관 떠난 지 정확히 1년 반 만에 세계가 띠띠배 전략에 완벽하게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의혹 이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딸들까지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오늘 6일 러시아 전체 은행 자산의 약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 스베르방크와 알파뱅크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포함해 러시아 자산 3분의 2가 이번 추가 제재 조치로 동결될 것으로 미국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푸틴의 두 딸 마리아 푸티나와 카테리나 티코노바 외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 미하일 이슈스틴 총리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나름 바이든은 푸틴 가족과 정치인들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고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동결하려고 발악 중인데요. 바이든은 트윗에서 이번 제재가 러시아에서 파괴적이 될 것이라면서 부차에서의 잔악 행위에 대해 심각하고 즉각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5일 성명을 통해 새로운 제재가 러시아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해 경제, 재정, 기술적 고립의 길로 더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사키는 그들의 달러 보유고를 고갈시키거나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거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정부 계좌에서 이뤄지는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히며 러시아 금융에 가하는 충격을 높이고 있죠. 자, 우리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이렇게 그 수위를 가중시키는 것은 지금까지의 금융 제재가 별로 약발이 안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러시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석유나 천연가스 미국 제외한 유럽 국가에 잘 팔고 있고요. 유럽이 길길이 날뛰면서 러시아 학살 어쩌고 저쩌고 있는 것 같지만 러시아의 가스며 원유 열심히 사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 행태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공생 관계가 깨지면
어차피 피보는 것은 미국과 유럽, 전 세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금융 제재는 반은 쇼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건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최소 몇 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장기화된다는 뜻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땅 따먹기, 국지전이 될 거라는 소리인데 바이든이 예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의 중간 선거까지 계속되길 정말 기도하는 게 바이든과 민주당 떨거지인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무리 죽어나가도 눈 꿈쩍하지 않고 전쟁 계속해라. 푸틴 없앨 때까지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하라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아갈 게 100% 확실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살아남기도 힘겨운데 바이든은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 돈을 퍼주기로 했나 봅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지원을 위해 1억 달러 규모 원조를 추가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건 미친 거 아니냐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모처럼 통쾌하면서 재밌는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엄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연방의사당에 용감한 여우 한 마리가 침입해 민주당 좌파 의원 아미 베라와 폴리티코 소속 좌파 기자 시메나 버스틸로를 물어버렸다고 하네요. 못난 인간들이 못하는 행동을 여우 한 마리가 해낸대요. 좌파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팍스뉴스라면서 자조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난감하게도 팍스, 아니 여우에게 몰린 두 명 다 인종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저쪽 사람들인데요. 정말로 우파동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 구속돼 이렇게 잡혀 들어갔는데 사형안이 안락사 당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파 쪽에서 구명운동 정말 벌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소식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의사당 주변에 여우가 어슬렁어슬렁거린다는 목격담들이 계속 제보됐는데요. 의사당을 중심으로 서 있는 더크센 상원빌딩과 러셀 상원빌딩, 의사당을 오가며 여우가 습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의사당 대변인은 지금까지 여우 출몰 얘기는 여러 번 들었지만 이번처럼 정치인을 공격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의회 경찰과 동물보호국은 지금 연방의사당 근처에 10여 마리 여우가 서식한다고 보고했는데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우님들 응원합니다. 살아남길 바랍니다. 오늘 이슈 일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슈단은 하루 쉬었지만 구독자 3만 돌파 축하 노래를 올렸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잘 부른다. 70점이나 막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보고 율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되셨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몸치입니다. 율동까지는 다음에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노래도 좀 더 연습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좋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지금 율동을 보이면서 나가볼까요?